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정말 이 대지를 창조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매우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창조주는 비극적인 질병을 만들어냈다. 그 병은 사람의 신체를 집어삼키고 대체하며 신체가 결정으로 변해가는데도 그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당신은 날이 갈수록 자신이 다른 무언가에 의해 자신의 몸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느끼지만 당신은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지 위에서 광수병에 관한 이런 관점은 비교적 온건한 편이다. 감염자와 비감염자, 나에는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에 대한 박해의 역사는 문명의 역사와 그 개를 같이 한다고. 그렇다면 농부와 부자는, 노예와 귀족은, 외지인과 현지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심지어 개짜와 정상인은 몸에 기생하는 병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지만 광수병은 그저 수많은 잔혹한 질병들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병일 뿐이다. 창조주의 발명 중 진정으로 비열한 것은 가난, 전쟁, 영혼이 채우지 않을 사람들의 욕망, 고난 위에 질러붙은 악의와 위선, 우리가 영혼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에 의해 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그것은 인간들 스스로가 발명해낸 것이다. 당신과 내가 그것을 발명한 것이다. 좋은 소식 아니면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은 숲속에 숨겨진 공방이 살카지나 대공에게 빼앗겨 병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완전한 상태라는 거야. 나쁜 소식은 공방에 사람이 살고 있어. 불이 켜져 있더라고. 다가가서 신분을 밝혔는데 불이 꺼졌어. 난민 아니면 다른 병이겠지. 불이 꺼졌다면 우릴 많이 경계하고 있다는 거네. 준비는 끝났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의 다 대응할 수 있을 거야. 아니, 급할 필요 없어. 불을 껐다는 건 그저 신정을 기했거나 우리가 두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지 말자고. 게다가 레드처럼 긴 칼을 메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겠어? 내가 가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 너 혼자서? 그래, 사람이 많을수록 경계심만 커질 뿐이야. 반대로 만약 상대방에게 적의가 있다면 우르르 몰려가봤자 딱히 바뀌는 것도 없을 테니까. 며칠 전부터 남쪽의 하늘이 검붉은색으로 변한 데다가 퍼시벌 일행이 이상한 마법진을 발견하기까지 했어. 서둘러야 해. 리스크가 있을 거야. 알고 있어. 하지만 테렌 보고에서도 살아나왔잖아. 알았어. 우리는 바깥에서 언제든지 포획을 돌파할 수 있게 준비해 놓을게. 분명 빅토리아의 리 유니온에게 잠전하기 전에는 개인 양조장이었던 곳이지. 알코올 냄새가 여기까지 풍기는걸. 로마니치가 좋아하겠어. 이곳은 본래 양조장이었던 곳이다. 빅토리아에서는 과다한 영세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 양조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양조장은 조악하지만 감염자를 위한 약물을 만들기엔 충분한 설비를 가지고 있었다. 어차피 약초를 몇 가지 물에 담그고 혼합하고 증류하기만 하면 되니까. 물론 정제는 꿈도 꾸지 못하지만 이런 장소를 찾아낸 데다가 약품 매매의 중심지로 계속까지 한 빅토리아의 리유니언에 대해 나는 점점 감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체 무슨 말을 듣고 리유니언을 자칭하기 시작했으면 또 언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일까?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곳은 그저 넝쿨로 덮인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뿐이다. 주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건물 안에는 불빛 하나 비치지 않았다. 창문으로 누군가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레드 말이 맞았다. 이곳엔 사람들이 있으며 내가 다가가는 걸 알고 있다. 난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머리를 정리하여 최대한 깨끗하게 보이라고 했었다.
저기, 혹시 거기 누구 있어? 돌아오는 것은 정작뿐이었다. 안녕, 내 이름은 가드라고 해. 지금 우리 팀이 이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어. 전에 우리를 본 적 있지? 그렇게 경계할 필요 없어. 너희들을 해칠 생각은 없으니까. 이 공방은 빅토리아 리오니온의 약품 제조 공장이었어. 이곳은 런던의 부근의 수많은 감자들에게 희망을 거절해주는 곳이었지. 이곳에서 만들어진 약은 런던의 공단의 수도에서 사는 노동자들에게도 유통되었을 정도니까. 너희들 누구든 간에 지금 이 전쟁으로 발생하는 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다는 사실만큼은 알아주시면 좋겠어. 우린 이곳을 다시 가동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너희들이 이곳을 점거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협조가 필요해. 우린 약물이나 다른 물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아?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침묵뿐이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나는 검의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이 다음에 날아올 것은 갈퀴 혹은 도끼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기도 하다. 문이 열렸다. 너는 힘수 묻힌? 레오니온이라고? 이 옷, 넌 메이스라고 해. 들어와. 이곳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구성도 매우 복잡했다. 한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감염자들이고 벽에 가까이 있는 다른 무리는 도시에서 도망쳐 나온 평범한 남매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나와 리오니온의 옷을 입은 여자를 쳐다보았다. 뭘 봐? 꺼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자 메이스는 나를 데리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이 사람들 겁에 질려있다. 네가 여기 책임자야? 여긴 내가 관리하고 있어.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 빅토리아 리유니온. 퍼시벌도 빅토리아 리유니온이다. 리유니온은 가입 절차가 없었기에 우리 이름이 널리 퍼진 후에는 곳곳에 리유니온의 깃발이 올라왔다. 이 말은 곧 보복만을 목적으로 한 폭력이 리오넨의 이름으로 각지에서 자행된 건 역시 사실이라는 것이다. 바로 차르네복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처럼 말이다. 나는 이 사람 메이스를 바라보았다. 메이스는 조금 긴장한 듯 매우 부자연스럽게 걷고 있었다. 이곳은 공방에서 가장 깊은 곳이다. 여긴 평소에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이야. 그래서 당신은 리오니온이라면, 진짜로 리오니온이라면 당신들은 북쪽에서 온 거야? 우르스스? 맞아. 우르스스와 콜롬비아를 거쳐서 지금은 빅토리아에 도착했어. 꽤 멀리서 왔네.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이건 내가 침대불을 사용해서 만든 거야. 전에 우르스 사람들이랑 만난 적이 있는데 리오니온은 이런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 표식은 틀리지 않았을 거야. 좀 큰 것 같아. 내 섬세를 비웃으러 온 거야? 그래서 네가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거군. 어쨌든 넌 그 양복 높은 리오닌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말이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나 바쁘니까. 이 공방을 다시 가동하고 싶다 그랬지? 이 탱크들을 이용해서 다시 약을 만들고 싶은 거야? 맞아. 리오니오님, 다시 여기 손에 넣었다는 소식이 집안에 펴진다면 안 돼. 이곳의 상황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여긴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있는 곳이야. 매일 감염자랑 비감염자가 싸우는 것만으로도 피곤해 죽겠는데 뭐? 감염자들을 위한 약을 만든다고? 그건 여길 폭파시키겠다는 거나 다름없어. 두 그룹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건 정말 힘들어. 너는 리오니언이지?
적어도 리오니언을 자칭하고 있어. 아마도.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겠어? 돌아갈 집이 없는 감염자, 전쟁으로 인한 발생한 난민,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비바람을 피할 집이라고. 나와 몇몇 감염자들이 가장 먼저 이곳에 왔고 이 허름한 건물을 찾아냈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꽤 남북한 소수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지. 이제 사람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어. 너희들 리오네의 동네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기뻤어. 하지만 난 이곳 사람들한테 의심받고 있잖아. 의심이라니? 너랑 내가 비감염자들을 전부 처리해버리겠다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의심. 문을 열기 위하긴 구실했는지 모르겠지만 물자에 키워드리면 응할 거야. 하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그만하는 게 좋겠어. 이곳은 확실히 비감염자가 많아. 네 생각도 알겠어. 하지만 난 네가 여기 있는 사람이랑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어. 이곳의 생산 라인이 다시 가동된다면 장기적으로. 아니, 안 할 거야. 이만 떠나줘. 만나서 반가웠어. 너희들이 여기 공격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할 수 있단 말이야. 난 그녀의 강한 나라에 가려진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허세일 뿐일지도 모른다. 알았어. 난 몸을 돌려 떠날 준비를 했다. 이봐, 리오니온. 뭔데? 너희들 탈룰라랑 같이 있어? 맞아. 또 탈룰라의 숙매소인 건가? 그녀는 우리의 깃발이기도 했지만 그게 그녀에겐 속박이기도 했다. 탈룰라는 이동도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동도시 감염자들만 받아주는 거야?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도 갈 수 있어? 전에 지나가던 카라반한테서 들었는데 거긴 엄청 좋은 곳이라면서. 우리 쪽에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이 꽤 있어. 황무지 출신의 떠돌이에 천의 고아까지. 리오니언의 도시 얘기를 하니 다들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감염자들과만 함께 하잖아. 맞아? 도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메이스, 너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긴 해? 설마 네가 시킨 건 아니겠지? 너 미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녀석들, 저 멍청들 말이야. 저 녀석들 여기서 전전 중인 병사일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성가 신들이 몰고 온 거물일지도 모르고 2시간 후에 완장무장한 살카시가 우리를 전부 죽이려 올지도 모른단 말이야. 대체 무슨 소리야? 너도 메이스처럼 리오니언의 멤버야? 전부 네 동료를 탓이야. 감염자들이 창고에서 살까지를 때려 죽였다고. 제기랄. 그래서 또 감염자니까 폭발하는 거 맞지? 당장 그 시체를 처리해야 해. 가서 상황을 봐야겠어. 그럼 서둘러. 네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땅 위에 살캅 시체가 하나 누워있다. 아는 녀석이다.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던 그 살캅이다. 여기저기 시체에서 주운 물건을 팔러 다니는 방랑사. 산채로 맞아 죽은 그 살캅의 사진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두 손은 철사를 묶여 있었고 정이라 됐던 건지 손목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흥분은커녕 도리어 침묵하고 있었다. 등골에 서려진 나는 일순간 말을 잃고 말았다. 죽었어. 살카스도 별거 아니네. 저 녀석이 가지고 있던 약이랑 딱딱한 빵이야. 범행을 저지른 강한 자의 상태는 딱히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무덤덤하게 빵을 쪼개어 옆에 있던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쌤 동이다. 누군가 침을 뱉었다. 나를 발견한 누군가가 날 향해 다가왔다. 입에는 죽은 사람에서 빼앗은 빵이 물려져 있었다. 거기 너 리오니언이지?
메이슨은 리유니온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당최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야. 오랫동안 말을 잃던 나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흥분한 사람들을 붙잡고 확인해보니 우울해지는 결정이 살아있었다. 왜 저 사람을 구타했지? 너희들을 위협하기라도 했나? 아니면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한 건가? 아, 왜 그랬냐고? 그는 갑자기 흥미를 잃은 듯 휘청휘청 주변의 나무창 덤면을 걸어가 그곳에 주저앉았다. 살카즈가 우리 농장을 불태우고 내 딸을 능욕했을 때 왜 그랬는지 물어봤어? 저 사람은 군인도 카스텔에서 온 살인마도 아니야. 그냥 이 전장을 떠들면서 물건을 팔던 사람일 뿐이었어. 너희들도 저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녀석도 리오니온이야? 나는 리오니온이다. 너희들도 리오니온이 뭘 위해 싸우는지 알고 있을 테고. 당연하지. 너희 리오니온은 모든 감염자를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 너희들이 때려 죽인 이 사람, 아직 자신의 이름조차 가지지 못했던 저 사람. 저 사람은 감염자가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살카즈잖아. 약물과 동정심만으로는 감염자를 진정으로 돕지 못해. 하지만 단결과 힘이라면 가능하지. 단결이라. 감염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같은 운명과 슬픔을 공유한다.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생각도 해본 적 없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부대의 늙은 우르스 병사는 카시미어의 감염자에게 상냥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 산크타 감염자는 살카즈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로도스 아일랜드에 있었을 때 나 역시.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느 날 우리가 성공해 우르스의 황제가 다시는 감염자 학살을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땅과 도시를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런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미래에서는 리오니온도 감염자들도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건 아닐까. 분열하고 파멸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짓밟을 기회를 주게 되는 건 아닐까. 이봐 카드, 저 시체 빛나고 있어. 곧 붕괴할 거야. 설마 병사가 이렇게까지 악화를 했을 줄이야. 아니면 자신을 위한 약을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건 결코 손에 넣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말인가. 당장 여기 벗어나! 도망쳐! 메이스, 여기선 감염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 저 방이야. 가장 안쪽에 있는. 빨리 저기에 집어넣어. 빌어먹을 뒤로 물러내. 방어해. 고랑 그리고 상처를. 나와 메이스는 찰크즈의 시체를 둘러매고 가장 안쪽의 방의 문을 걸어찼다. 문을 열자 휴대 중인 오리지널 환경 가축기가 끊임없이 경고 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빽빽한 경고 소리는 난생 처음 들어봤다. 여기서 대체 얼마나 많은 감염자를 처리한 거란 말인가. 방 안은 오리지널 본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엔 이미 결정 덩어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미 위험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표현할 수 없었다. 이 방이 언제 한계에 봉착할지는 모르겠지만 붕괴 중 감염자를 집어넣는다는 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닐 거라 확신했다. 안 되겠어. 당장 여기서 나가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시체를? 우리 지름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 도대체 이 방에서 얼마나 감염자를 처리한 거야? 그건 예전부터 계속 저 방에서 처리했었어. 오래지는 분진이 가득 떠들고 있잖아.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격렬한 분기를 견딜 수 없을 거야. 지금 당장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켜! 지금 당장!
무슨 소리야? 귀 먹었어? 이곳의 오래된 환경은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떠난다니 어디로? 바깥은 쓸데없는 소리 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리오니언이야. 저들은 빅토리역스 이동도시를 가지고 있다고. 달려! 전부 당장 달리라고! 이 집에를 둘러싸고는 팀원들에게 여기 사람들을 받아들고 연락을 보냈어. 젠장, 중력이 안에 아직 독주가 조금 남아있어. 폭발하면 건물을 전부 타버리고 말 거야. 그걸 마일스, 어디 가는 거야? 리오니언 옷을 입은 여자는 공방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기계를 추적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넌 여기 뭐하러 왔어? 나는 지금 이 레버 좀 담가줘. 너 이 공방실에서 사람이었어? 그런데 넌 감염자가 아니잖아. 사람들한테 이러지 않아서 고맙네. 이 힘을 좀 더 줘봐. 그 리오니언 옷은 어디서 난 거야? 여긴 리오니언의 거짓 중 하나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 난 인내심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 난 여기서 일던 직원이었어. 양정을 점령한 리오니오는 이곳에 장치를 추적한 사람에 비례했고, 나는 그저 영주가 고용한 용병들이 여길 합쳤을 때 도왔을 뿐이야. 난 감염자도 아닌데 여기서 리오니오를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럼 어디서 돌아온 건데? 왜 돌아왔냐고? 갈 곳이 없었으니까 빌어먹을. 휴가 말고 무슨 이유가 있었겠어? 개인 양주장에 빌붙여 사는 녀석이 달리 갈 곳이 어디 있었겠냐고. 난 감염자가 아니지만 가끔은 차라리 리유니언 때문에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어. 리오니언은 자신을 파령할 이유가 목표가 있었으니까. 힘 좀 더 써봐. 레버금 없었잖아. 우선은 이거 원료 투하고 스위치를 켜야 해. 전에 여기 있던 리오니언의 사람의 원료들을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 의사가 말해줬어. 이게 오랫동안 씻던 것 중에서 제일 처리하게 만들 수 있는 진통 폐하법이래. 진통 효과밖에 없지만 이걸로도 충분한 거지. 이거면 나도 진정으로 리오니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너희들의 이동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동도시라. 나는 한숨을 내쉬며 레버를 쓸기 걸어찼다. 충격으로 발이 저려왔다. 레버가 조금 느슨해졌다.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대한 크레인에 쓰러지면서 무수한 꽃잎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녀는 황급히 땅에 떨어진 약초를 주워 조심스레 품에 넣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약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다면 그건 어쩌면 무척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것이다. 바로 그 도시처럼 말이다. 우리한텐 이동도시 따윈 없어. 하지만 그 리오니의 사람들 전부 너희들은 그렇지만 그렇구나. 이건 이동도시가 우리는 돌아갈 곳을 잃은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이 대지에는 감염자가 점점 늘어만 간다. 광사병이 참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대지는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다. 높으신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장황하게 찬양한다. 고속천왕, 이동도시, 도시간 네트워크, 공업지역. 우리는 전대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나 찬란함에도 이렇게나 비극적이다. 함께한다. 감염자들끼리는 당연하게 함께하는 것일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할 수 있을까? 감염자들 뿐인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동도시에는 그들의 설 자리가 있는 것일까? 하나의 이동도시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약초를 다 챙기면 바로 이것을 떠나야 해. 리오니오는 가입 신청이 필요 없어. 그저 우리와 함께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면 넌 이미 리오니온이야. 하지만 나는 감염자가 아니야. 반응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감염자뿐만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그 사악아지를 죽인 사람들을 확인해줘야겠어. 녀석들은 벌을 받아야 해. 빨리 뛰어! 우리는 거대한 탱크 사이를 빠르게 달려나간다. 어떤 곳은 이미 붕괴되는 중인지 술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으며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다. 빅토리아 리온의 시작이었던 이 공방은 곧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제 곧 출구야! 서둘러! 강렬한 열기가 덮치는 바람엔 자식가 들어선 메이슨은 품에 안고 있던 약초를 놓치고 말았다. 약초는 뜨거운 바람에 의해 공중으로 흩날렸다. 약초! 우리의 머리 위로 금속이 파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나는 메이스를 밀어냈다. 그 후 나는 전력을 다해 뛰어올라 흩날리는 꽃잎을 회수했다. 분기한다. 너무 뜨겁다. 태양이 타오르고 있다. 내가 불타고 있다. 저기가 출구인가? 조금만 더 몇 걸음일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내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저 눈빛은 날 시험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이 하찮은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 그들은 도대체 내게 어떤 기대를 품었던 걸까?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어쩌면 난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한 걸지도 모른다. 그들은 나의 죽음이 더 의미 있기를 바라실 테니까. 예를 들자면 글쎄 디에티 그레이가 브루크 항공의 계단 위일까. 어쨌든 여기는 아닐 것이다. 이것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감인지를 위해 손에 부서진 꽃잎 쪼가리를 쥐고서 여기서 끝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그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나는 결국 그들과 마주해야만 한다. 이거 받아. 출구는 바로 앞에 있어. 이번엔 흘리지 말고. 어떤 건 아마 내가 망가뜨릴 수도 있어. 이것들을 나 아니는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든 해줄 거야. 머뭇거릴 시간 없어. 빨리 가. 덥다. 뜨겁다. 처음으로 광수병을 걸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이 떠올랐다. 도대체 어떻게 감염되었던 것일까? 지금도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날 강에서 넘어졌을 때 내 다리를 긁은 게 돌조각이 아니라 오래전 결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광산의 갱도에서 흡입한 가루들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공중의 공업 폐기물들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저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땐 방안을 가득 채운 담배 연기가 제 가시도 전에 나의 짐이 모두 정리된 채로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었던 것만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나는 소금 호수를 향했다. 하지만 운이 나빴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곳을 향해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배가 없었다. 내가 소금 호수를 주저앉아 있을 때 다가와서 말을 건네준 로도스 아일랜드 오페라 태그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 나인, 레드, 퍼시벌, 탈룰라. 너희들이 날 찾아냈을 땐 시체가 완전히 불에 타서 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부디 이 녹음기가 남아있길 빌게. 너희들이 물었지. 우리들은 모든 감염자를 위해 싸우는 거냐고. 설령 그 감염자가 후한무치한 사람들이든 권력자든 혹은 제왕이랄지도 말이야. 아니면 우리와 힘을 합쳐야 할 사람들, 함께 가시밭길을 펼치다길 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감염자뿐일까? 정말 그들뿐일까?
아직 용문 근육에 몸을 담고 있을 시절 나는 가끔 호은이네 도시를 돌아다니곤 했다. 직책상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난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질서를 무기로 삼아 혼란을 억제하고 분쟁을 징벌했으며 범죄를 단속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 그때 나는 인간이란 참으로 쉽게 부패합니다 하고 생각했다. 우리는 손잘못하게 태어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악의는 마치 곰팡이처럼 몸 구석구석으로 퍼진다간다. 예전에 나는 우리에게 충분한 힘과 헌신의 마음만 있다면 이 땅에서 제약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다. 내가 감염자가 되면 용문의 빈민가로 떨어지기 전까진 말이다. 난 그제서야 공정함이라는 단어가 사람보다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았다. 오염내륙에선 여름에는 식물이 태어났는데 온실에서 자란 꽃이 그 뒤틀림을 타들치게 있을까? 그 가지와 동굴을 잘 아는 권리가 있는 것일까? 같은 흙에서 자란 적이 없다면 공정함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서둘러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최대한 멀리 대피시켜. 내 물건이 아직 안에 있어. 내 전재산이라고. 무슨 물건인데? 베개랑 이불, 집에서 가지고 나온 마지막 물건들이야. 미친 소리 좀 그만해. 나랑 같이 대피하자고. 미친놈이까지 진짜. 너 아직 하나 안 됐지? 그럼 네 운을 소중히 여기도록 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도망치는 바람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한두 섞여 있고 도망자까지 있을지도 몰라.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고. 이 불, 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누군가 불이 났다는 걸 알아차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야 하니까. 우리가 이 불을 끌 필요는 없잖아. 나인, 결정해. 대명소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제네팅이 곧걸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보였다. 사람들의 등 뒤로 새빨갛게 타오르는 불길이 보였다. 감염자들이 지른 불이다. 감염자가 폭발하는 바람에 양주장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그 살커지 너희들이 끌어들인 거잖아. 우리가 안 그랬어. 전부 너희 감염자를 탓이야. 너희들만 아니었다면 여기에 더 오래 숨어 있을 수 있었다고. 빅토리아 역시. 뭐라고? 너희들이 받아준 건 바로 우리였어. 감히 날 때려. 너 그만! 끊임없이 여전히 피방, 끊임없이 죽어는 욕설. 그렇게 여길 따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저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처박아주지. 리온이 형, 너희들 메시의 돌로구나. 감염자만 아니었으면. 감염자만 아니었다면 뭐? 눈 크게 뜨고 잘 봐. 감염자가 너희들 이렇게 만든 것도, 감염자가 너희들을 이 버릇인 양치に밀어넣은 것도, 감염자가 너희들을 빈털터리를 만든 것도 아니야. 몸에 돌이 자라지 않는 걸 제외한다면 너희도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어. 우리들은 광수병 때문에 모든 걸 빼앗겼어.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음에도 우리랑 같은 처자가 되었잖아. 네가 뭘 한다고 그딴 말을 짓거려? 생산 라인에 기계의 손가락이 전달되어 본 적 있어? 공장에서 쫓겨나본 적은, 영주에 의해 집이 불태워본 적은 있냐고. 너희들은 자신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난리지만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건 너희들만이 아니라고. 내 집을 태운 자작, 그 자작의 아들도 광수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뭐? 그 사람은 높은 지문이라 아들을 콜롬비아의 고급 병원에서 보내면 된다고. 그런데 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대들었다고 자작이 내 집에 불을 질렀어. 내 두 아이들은 불에 다 죽었다고. 그런데 아무도 그놈한테 뭐라 하지 못해.
놈은 영주고 우리는 몸에 불편한 빈털터리니까 너희들만 착각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너희들만 당당하게 악당들의 심판을 걸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냐고. 왜 그럴 수 있는 거냐고? 그야 우린 착취당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아무도 너한테 반항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 난 어쩔 수 없었어. 난 너희들처럼 아치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핑계대지 마. 감염자 모두가 대단한 아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나인 다 모였어. 이제 철수할까? 레드한텐 대원 몇 명을 데리고 주변 업무를 감시하려고 전해. 전사람집에 지금이라면 먼 곳이나 화질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보낼지도 모르겠다. 코시벌 밖으로 나온 사람들한텐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고 신호를 파악하도록 해. 만약을 위해 여기서 최대 하루 동안 머물게 될 수도 있어. 알았어. 나도 도울게. 화상이랑 호흡기에 들어간 먼지를 차려니까 익숙하니까. 그리고 카드랑 연락이 끊겼어. 양주장에서 무슨 화질을 낸지 파악이 안 돼. 내가 차를 타니까 걱정하지 마. 우린 그 차를 내보고 탈출했는걸. 나인, 우리 집의 분진 농도가 나는 불타오르는 영장으로 뛰어들었다. 영문에선 지금과 비슷한 기분을 뛰어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가능하게 경찰로서 빈민가에 주문들었어. 하절한 상실이자 파멸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불에 타고 남은 잔화 앞에서 펑펑 우는 모습을 늘 봐왔다. 어떤 때는 감염자였으면 어떤 때는 평범한 주민이었다. 그럴 때면 화재 한 적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 온갖 유언비어가 떠들었다. 감염자 몇 명이 죽었네. 일반인 몇 명이 죽었네. 괴롭히는 건도 감염자가 복수를 한 거다. 이웃들이 건물에 가득 차있던 환자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라면서. 하지만 세 가지의 화재가 늘 가장 먼저 지나친다는 건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수많은 건물이 파괴됐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대형 화재는 언제나 빈민가에서 일어났다. 양조장의 문을 탁 차고 들어간 나는 멀지 않은 곳에서 막리로 일어나고 있는 붕괴를 볼 수 있었다. 금속과 잔해 밖으로 퍼져나온 손이 보였다.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가드의 녹음기였다. 아니면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사람들, 함께 과시받기를 헤쳐나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감염자뿐일까? 정말 그들뿐일까? 감염자는 언제나 밑바라지는 밑바닥이다. 우린 비슷한 처치기에 함께 모였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맞서야 할 상대는 병만이 아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이 귀족이고 만일 그것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귀족이 사실은 감염자라면 우리는 감염 여부만을 유일한 잣대로 유일한 구호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동료에게 필요한 것은 신념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예전에 받은 다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고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이 대지에 착취당하는 건 우리들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병에 맞서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건 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뤄야 하는 건 또 무엇일까?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주 오래전 내가 막 감염이 됐을 무렵 난 술을 엄청 좋아했었다. 그때 A씨 대장이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술독이 퍼져 죽을 거라며 한 소리 했었다. 여긴 확실히 양주장이 맞나 보다. 나인
너 벌써 그거 몇 번이나 들었어. 알아. 탈룰람, 우리가 정말로 가문주들의 도시를 만든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 정말로 단순한 호스피스 센터 이외의 것이 될 수 있을까? 그 도시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위치만 바뀌었을 뿐 우리가 우려지는 본짐이 되기만을 기다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그렇지. 우리는 종착점에서 기다려서는 안 돼. 나인 탈룰라스. 무슨 일이에요? 나 잠시 이 부대를 떠나야 할 것 같아. 어제 난민 중에 런던에서 도망치던 사람을 만났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많이 신경 쓰는 이야기가 나서 말이야. 어쩌면 거기에 내가 찾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난 런던임에 갈 거야. 지금 런던에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아마 탈룰라스가 내 정체를 알려줄 거라고 생각해. 장상자 말이군요. 맞아. 나는 죽을 수 없는 몸이야. 난 내가 죽지 못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괴로워지고 있어. 자결하고 싶어진 건가요? 당신은 어떻게 영생을 얻은 거죠? 영생이야. 애초에 이 장난과도 같은 운명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알아차렸을까? 나도 한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 생애 유일에 든 아내와 만나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리면서 오리진을 맞춰야 된 연구에 몰두했지. 물론 주로 나 자신에 대한 연구였지만 말이야. 아이는 성장했고 우리는 늙어 갔으니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흐르는 것 같이 보였어.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아내가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시작되었고 난 아이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정처 없이 떠들던 그때 난 피엔을 떠나기 전과 외모가 거의 바뀌지 않던 사실을 알아차렸지. 이후 제왕들이 전쟁을 일으켰어. 몇 년 후 국은 교주형에 처해지고 공격들의 음모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 그 후에는 살카즈가 지금까지 난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나는 매일 악몽을 꿔 꿈속에서는 내가 모르는 목소리 혹은 아는 목소리가 전부 날 향해 외치고 있지. 고통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며 오직 행복만이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진작에 알고 둔 사실이었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행복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왔고 수많은 비극을 겪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 지금이 고통과 절망의 시대라면 난 시대의 무대들어 숨은 사람들을 전부 찾아낼 거야. 저에게 당신을 붙잡을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따를 필요도 없고요. 당신의 전쟁인 중심을 두르고 싶다면 저희가 굳이 다른 길을 걸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 난 너희들이 충분한 인원을 모았으니 바로 콜롬비아로 돌아가 보라 생각했는데 도망만 쳐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래.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건 애초부터 똑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어. 나 대신 가드에게 꽃 한 송이 올려줘. 약속할게요. 나인, 퍼시벌, 너 괜찮아. 눈에 연기가 조금 들어갔나 봐. 세 번째로 감염자들은 전부 등록했어. 7명이고 전부 예전에 공방에서 약을 받은 적 있는 사람들이야. 공방이 있었을 땐 근처 숲과 감염자들이 제법 많은 사는 마을에 들어서기도 했었대. 그러다 공방이 무너진 뒤론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도망치거나 죽었대. 하지만 근처에 남은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 그런 사람들이 화재에 이끌려 찾아온 것 같아. 그래, 전부 화재에 이끌렸단 말이지. 난 메이스라는 사람이 내가 준 꽃잎을 바라보았다. 이곳의 리얼인 의사가 일평생을 이 약초에 바쳤다고 한다. 메이스의 말에 따르면 가드도 이 꽃잎을 지키다 죽었다고 했다. 이 중 대부분은 한 달 제약회사가 생활하기 전엔 감염자들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씹는 약재라고 알고 있다. 이걸 참고하면 우리의 죄악한 약도 좀 더 효과가 좋게 기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린 종착역에서 추락하는 사람들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뿐만이 아니니까 말이다. 카드, 우리의 트럭은 결국 흐지부지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찾아낼 것 같아. 있잖아, 나인. 카드한텐 조금나마 적발의사를 하고 싶어. 우리 걸르진 않을 거야. 그래, 난 이곳에 꽃을 피도록 할 거야. 그 불길은 밤새 타올랐다. 우리는 결국 카드의 시체를 사는 걸 포기했다. 레드는 하늘을 곱게 뻗은 예쁜 나무를 세웠다. 레드는 구덩이를 판 후 카드가 가지고 있던 아기자기한 손수건을 묻었다. 방금 판 구덩이 주위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손수건에 새겨진 지역한 꽃은 그렇게 오히려 주변 풍경과 더 잘 어울렸다. 신문은 끝났어. 공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지하 창고에서 죽은 살카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녀석 말이야. 다살이야. 가해자는 빅토리아의 가명자들이었어. 살카즈한테 고향을 잃었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너무 흥분했길래 내가 차분해질 수 있게 그냥 그대로 뒀어. 어떻게 할까? 레오니오는 우르세스에서 감시팀과 조사관 그리고 강전의 경비병이랑 싸웠었어. 우린 그걸 단결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이건 그저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더라고. 우리는 우리의 목에 박힌 이 칼을 부러뜨려야 해. 리오니를 움직이는 원혼은 복수였어. 하지만 복수의 대상은 점점 더 모호해지고 광범위해져갔지. 감염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신문도 혈통도 없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선언을 거울응한 나무산한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명확한 규칙과 더욱더 정확한 강령이야. 가드랑 이 주제로 논의한 적이 있었어. 가드는 지휘와 검문실에 빠진 사람이 감염자라면 우리가 그들을 버려야 한다고 했어. 그들은 여전히 척추하는 권력을 위임한 광석병을 도구로 볼 테니까. 가드는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병에 걸린 동반을 얻는 게 아니니 그들 역시 똑같이 해방시켜야 한다고 했어. 우리 함께 싸울 수 있고 저항에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면서. 사랑의 보고서의 교훈은 이미 충분한 정도로 고심했어. 가드는 늘 생각이 많구나. 나는 가드가 정말로 우리를 이끌고 큰일을 할 줄 알았어. 그럴 거야. 죽었다 해도 아직 보잘것없고 탄핵에 위험할 때 죽었다 해도 말이야. 그 범인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들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순 없어. 이렇게 이 전쟁으로 인해 베네븐이 빅토리아라고 해도 말이지. 그럼에도 이를 묵인한다면 우리 부대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우르세스인, 컬럼비아인, 빅토리아인, 라이타인인, 필라인, 페로, 리베리니, 카프리니, 살카즈. 힘은 원한과 분열이 아니라 명확한 공동 목표를 사용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힘은 내부로부터 우리를 왕시키고 말 거야. 볼드로 카스티와 오르스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한 교훈을 얻었잖아. 놈들을 추방시킬 거야.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스스로 선택하라고 해. 레오니오는 한 말은 반드시 지켜. 알았어. 모든 사람한테 전할게. 그리고 범인들은 내가 처리할게. 탈룰라, 난 예전에 감자망을 알고 있었어. 좋은 혈통과 고귀한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그녀는 모든 걸 포기했어. 이유는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더라고. 그리고 너도 그녀가 누군지 알아. 여기에 모이는 사람 대부분이 네 생각을 들어봤을 거야. 리오는 최초의 꿈, 그리고 가장되고 곡해된 포상꿈까지.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감염자를 위한 이동도시가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모든 만족과 기적에게, 그리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들에게, 우리를 분열시키고 억압하고 스마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그들이 멸시하던 칼날이 지금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작별에서는 끝났어. 작별에서는 이것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닐 거야. 가자. 아직 빅토리아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